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이제 기사를 올려주신 분들이 계셔서 기사를 좀 한번 보고요. 우리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고, 비트코인 이제 이상민 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시황 차트, 리플 차트는 박빌브 님이 리플 차트와 이제 도미넌스 차트 의견 주셔서 그 부분 같이 보고, 그리고 Q&A 한두 분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사 그 소시파더님이 먼저 이제 기사 올려주신 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도 연준 쪽에서 이번에 레포 금리 급등, 장단기 금리 차익 역전으로 금융 이상 신호가 왔다고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2008년 때도 이러한 금융시장의 불안 현상들이 계속해서 관찰되다가 실제로 실물 경기까지 하락되었습니다. 국채 공급이 증가한 상태에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융시장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 미국의 현재 유동성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유동성을 계속해서 이제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상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의아하다,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유동성이 공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문제가 또 이제 발생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봤던 이 미국 이 부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지금 올해 초에 21조 달러에서 22조 달러로 넘어갔던 이 부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23조 달러까지 올라왔고, 매년 1조 달러 이상씩 이 이자 비용이 이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제 돈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기사 내용이 뭐냐면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엄중함을 느낀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예전에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보면 이런 어떤 정책 담당자들이 나와서, 특히 뭐 경제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위기 상황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괜찮다,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아지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할 때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상황이 이거를 이제 숨길 수 없는 상황까지 저는 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조금 보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내 여러 전문가가 한국 경제 대내적 여건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나 교육 증가율을 따져볼 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정책 담당자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미 위기 상황으로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예전에 이제 우리 기사 다룰 때 봤던 내용이긴 한데, 이 오픈 뱅킹 이 서비스가 이제 시범 가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업무를 이제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보시면 오픈 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29일 서울청사에서 열었고, NH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 10개 은행과 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뱅킹 이 서비스가 왜 하필 지금 이제 2019년 10월 30일 이 타이밍에 이제 시작이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벡터 오픈, 그리고 이런 오픈뱅킹, 그리고 또 이제 벡터에서 내년에 이제 잠시 뒤에 볼 기사 내용을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스타벅스 앱으로 결제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아우러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어떤 그 금융 세력들의 아젠다가 내려왔다. 아젠다가 내려와서 이런 정책으로 준비를 해라. 미리 세팅을 해라. 왜냐면 그 어떤 금융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국의 중앙은행들 컨트롤하고, 그 각국 중앙은행들 밑에 있는 세부 이제 민간 그냥 일반 은행들까지 다 컨트롤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다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니들 아예 다 묶어놔라, 미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미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를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은행들 입장에서 기존에 자신들이 나름대로 비용을 충분히 큰 돈을 뭐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몇천억 단위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을 다 준비해서 만들어 놨던 시스템을 포기하면서 이런 공동 오픈 뱅킹으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누군가 이제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키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벡트 암호화폐 결제 앱으로 스타벅스 결제를 한다. 2020년
출시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벡트가 오픈할 때 이미 이제 이 부분은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스타벅스가 공동 투자자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이런 결제 관련된 앱을 출시할 것이고, 그 앱에서 이제 스타벅스가 하나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2020년에 시행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 다른 부분보다도 사실 스타벅스가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보면 거의 뭐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대전 같은 경우도 블럭마다, 한 블럭마다 이제 스타벅스 매장들이 다 있어요. 예전에는 뭐 동네에 하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블럭마다 하나 매장이 다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블럭마다 있는 매장들이 또 다 장사가 잘 됩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 그렇게 잘 되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 암호화폐 결제 앱 벡트를 통한 이 암호화폐 결제 앱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만약에 이걸 이제 이용했을 때 뭔가 사람들한테 뭐 텀블러라든가, 약간 희귀 텀블러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우리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보다 뭔가 혜택을 더 추가적으로 준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사용도 저는 이제 대중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저스틴 선이 트론 올해 이제 시가총액 상위 4위 될 것 포부를 밝혔다라고 했고, 이제 이 내용은 삭제가 바로 이제 됐어요. 삭제된 이유는 이 바이낸스 자우장펑이 야 이거 지워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건 이제 가격 예상이니까 이런 거는 안 올리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저스틴 선이 바로 지웠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저스틴 선이 이야기한 부분, 예전에 저스틴 선이 어떤 얘기 했었냐면 지금 트론이 10위 안에 이제 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위 안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이제 현재 이제 10인데,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총을 보면 트론이 지금 10위에요. 지금 금액은 얼마냐면 시총이 1조 7천억 1조 7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1조 7천억 원이고, 지금 이제 4위 안에 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4위가 제가 봤을 때 4위 안에 이제 든다라고 이야기한 게, 지금 순위를 보시면 이 1, 2, 3위는 치고 들어갈 자리가 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4위,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앞질러서 4위 안으로 이제 올라오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고, 4위라고 하면 금액으로 이제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4배 그럼 트론이 올라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이 원화 대비 달러 대비는 올라갈 거고, 이번에 상승장에 올라가는데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4배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뭐 지금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스텔라루멘을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스텔라루멘 1조 5천억에서 나중에 이제 스텔라루멘도 올라와서 10배 정도 성장해서 뭐 15조, 트론도 10배 정도 성장하는데 10배에 거기에 플러스 4배 더 성장해서 60조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스틴 선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그 박상현 님이 이 트론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론의 저스틴 선과 이 바이낸스의 자우장펑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주셨었는데, 혹시 이제 최근에 이제 구독하신 분들은 이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소개만 해드리고, 이 글을 이제 오늘 영상에 댓글에 붙여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박상현 님이 트론에 대해서 이제 썼던 글입니다. 그래서 일단 트론 첫 번째 이야기에서 썼었고요. 그리고 오늘 읽진 않을게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일단 이 바이낸스 자우장펑과 트론, 이 저스틴 선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 자우장펑 뒤에는 이제 금권 세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금융 세력, 일루미너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자, 이 내용도 제가 다 읽진 않았고, 오늘 설명란이 아니라 댓글에 붙일 테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이제 박상현 님이 올려주셨던 글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이제 기사 보고 마지막 기사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블록체인, 오늘 약간 트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에 트론이 지원 추가됐다라는 내용이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이제 이 내용 올려주신 거는 하늘소망님이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에 잠깐만요. 하늘소망님이 글 써주신 거를 먼저 이제 읽어볼게요. 시진핑이 왜 리플 쇠를 앞둔 현 시점에 암호화폐 굴기를 선언했을까요? 리플 트럼프로 검색하니 작년 10월에 이런 인터넷 기사가 있었네요. 미국의 반격을 기대해 봅니다. 비트코인의 중국 대항마로 트럼프는 리플을 선택하나 해서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하늘소망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 내용을 잠깐만 더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중국 대항마로 트럼프는 리플을 선택하나, 저는 이제 뭐 비트코인도 중국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보다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일단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리플을 상대적으로 중국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리플을 잠재적 핵심 자산으로 이제 끌어올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리플의 수석 마케팅 전략가 코리 존슨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암호화폐 시장, 특히 또 리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다,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쭉 봤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이제 9,370달러에 현재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삼각 수렴 중에 있다. 그리고 이 삼각 수렴의 꼭지점은 10월 31일 5시로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다시 이 삼각 수렴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보시면 이 아래 꼬리 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잠깐 이렇게 이제 이탈돼서 4시간 봉 이 362평선 지지받고 반등을 해줬다. 그래서 이제 이은님이 이제 의견 주셨는데 갭을 이제 완전히 메꾸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갭자리를 메꾸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은 다시 이 수렴 안쪽으로 이제 들어온 상태다. 갭은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갭은 메꿀 수도 있고 메꾸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무조건 갭을 메꾸니까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빠지고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잠깐 또 롱이 청산이 됐습니다. 보시면 3천만 달러니까 원화로 얘기했을 때 한 350억 정도 롱 물량이 또 청산이 됐다. 결국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세력들 입장에서 그냥 그 뭐죠, 무임승차, 적은 돈으로 비트코인 롱 포지션 취한 다음에 이번 이제 큰 상승 3파를 취할 수 있는 사람들 최대한 다 떨구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들 롱 물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다시 갭을 메꾸고 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롱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없다, 이 정도면 이제 가벼워졌다 라고 판단이 되면 추가적으로 여기를 갭을 메꾸지 않고 이 삼각 수렴에서 다시 상단으로 돌파가 돼서 어제 이제 설명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프랙탈 관점에서 지금 이제 4월 20일 이때 이제 361 이평선에서 밑에서 이 지지가 아니죠, 361 이평선 저항 맞고 그 다음에 넘어갔던 이 모습이 이제 여기서 연출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13,900달러 안에서 이제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돌 것이고, 비트코인도 그 순환매, 알트코인들 순환매가 어느 정도 돌았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이제 13,900달러를 넘어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채널 이제 4분의 1 또는 채널 4분의 1을 넘고 다시 조정을 받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그러면 이상민 님이 올려주신 비트코인 이제 의견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닉 크랩 패턴으로 예측해본 다음 변곡점, 하모닉 크랩 패턴으로 다음 변곡점을 예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올려주셨고, 이 밑에는 이제 하모닉 패턴에 대해서 기술적인 이제 분석 부분을 써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까지는 이해를 안 하셔도 저는 될 것 같고, 일단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만 이제 읽어보면 D값에 도달하고 떨어진다면 조정의 깊이는 얕고 빠르게 21,300달러 부근으로 예상이 된다. 물론 뒤에서 안 꺾이면 나가리죠,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상민 님이 올려주신 이 하모닉 크랩 패턴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뭐 나비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걸 이제 이런 모양을 하모닉 크랩 패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비율 설정해 주신 이 내용이 여기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신 내용이고요. 이 이제 차트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하모닉 크랩 패턴으로 그려봤을 때 이 XA 그 다음에 이제 B까지 반등했고 C 그 다음에 이제 D인데, 이 D 반등의 이제 목표치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29,900달러, 약 3만 달러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3만 달러까지 올라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의 폭은 조정의 이제 예상 지점이 이제 21,000달러. 그래서 직전 고점이 이제 2만 달러니까 약 직전 고점 근처까지 조정을 줄 수 있는데, 이 조정은 얕고 빠르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 그리고 이 조정은 또 없을 수도 있다라고도 의견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2012년도 패턴대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어제 비트코인 차트에서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2012년도 차트를 보면 여기서 이제 조정이 거의 없이 조정이 중간중간에 짧게 있긴 한데 뭐 거의 조정이 없다는 느낌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채널 4분의 1에서 잠깐 이때 뭐 이제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기간 조정으로, 그리고 이제 상승해 주다가 짧게 이렇게 눌러줍니다. 눌러주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의 이제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상민 님이 의견 주신 부분과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보는 부분, 그리고 이제 예전에 박빌부 님이 또 의견 주셨던 부분을 제가 이제 기억이 나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 지난번에 이제 박빌부 님이 굉장히 좀 재미난 의견 주셨어요. 35주 2평과 이 100주 2평 골든 크로스 이제 의견을 주셨고, 예전에 이 반감기 때 나왔던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 같은 상승률만큼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설명을 이 부분 다 드렸어요, 차트. 그래서 첫 번째 상승 245% 상승했고, 또 그 다음에 2015년도 9월에 108%, 107% 이렇게 동일한 상승률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동일한 상승률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35,000달러까지 올라올 수 있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이번에 이 35주 2평을 살짝 깨고 내려와서 7,40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이걸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본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이상민 님이 이야기하셨던 뭐 3만 달러, 그리고 3만 달러에서 뭐 3만 3천 달러 이 정도 사이에서 일단 이번 상승 목표치가 어느 정도 저도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같은 패턴으로 같은 높이로 상승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35,000달러, 뭐 지금 이제 좀 더 이번에 내려왔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3만 3천 달러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그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상승해서 한번 눌러주고 다시 넘어가서 이제 상승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채널 4분의 1을 일단 돌파를 시키고 뭐 3만 달러든 뭐 3만 3천 달러든 올라와 주고, 여기서 조정을 짧게 줘서 지난 직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와 줬다가 넘어가든가, 아니면 이 부분은 무시가 된 상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민님 의견하고 또 이제 박빌부님 의견하고 이제 제가 보는 관점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와 같은 2017년도 3월 그림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채널 4분의 1을 통과하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채널 4분의 1까지 올라오는 이 기간 동안 알트코인들 상승이 있을 것이고, 알트코인 상승 취한 수익 취한 부분을 매도를 해서, 이때 이제 비트코인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한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이제 현금화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현금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그때 조정 받았을 때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상민님 의견 이제 봤고요. 다음에 박필부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박필부님이 이제 도미넌스 차트 의견까지 같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읽어보면서 같이 이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3월 모습, 회색 박스 BTC 상승 플러스 XRP 삼각수렴, 그리고 이제 붉은색 박스, 초록색 박스는 비트코인 하락, XRP 상승, 그리고 노란색 박스가 비트코인 XRP 동반 상승, 그리고 XRP 상승률이 이때 이제 비트코인을 넘어선다 해서 이제 차트 의견 주신 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 달에 일단 리플이 이렇게 삼각수렴 하고 있었고,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였고 이렇게 상승을 비트코인이 여기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리플이 올라올 때 비트코인은 오히려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리플과 이제 비트코인이 같이 동반 상승했는데 비트코인 상승률이 훨씬 컸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써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현재 위치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2019년 10월 31일 현재 비트코인 크게 상승 후 횡보, 지금 삼각수렴 중에 있죠. 그리고 XRP가 지금 삼각수렴 중에 있다. 이때 상승 후 XRP가 삼각수렴 중에 있고, 두 번째로 붉은색, 초록색 박스 비트코인 하락 예상, 8,700불 CME 선물 갭으로 메꾸러 갈 것으로 예상, 지금 아니면 이제 메꿀 기회가 없다라고 본다. 그래서 이때 이제 메꾸든지, 저는 이제 메꾸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때 뭐 제자리에 있든지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때 이제 XRP가 상승해서 6,000사토시까지 도전하고, 예상 가격 8,700불 곱하기 이제 6,000사토시 하니까 0.52달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달러 차트로도 어느 정도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노란색 박스 비트코인 XRP 동반 상승, XRP 상승률이 비트코인을 넘어선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17년도 이 회색 박스, 붉은색, 노란 박스, 회색, 붉은색, 노란 박스, 이거를 동일한 패턴으로 차트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위치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위에 있는 게 리플 차트고, 리플이 이렇게 이제 삼각 수렴, 달러 차트 수렴하고 있고, 리플이 이제 2017년도 그림처럼 상승해 나간다. 0.55달러까지
올라와주고 다시 쉬었다가 0.55달러 돌파해서 넘어가는 이런 그림으로 진행되고, 리플이 올라올 때 아까 이제 2017년도에 리플이 올라올 때 비트코인 조정 받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조정을 만약에 그 갭을 메꾼다라고 하면 이번밖에 이제 기회가 없고, 이 8,700달러까지 갭을 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 다시 상승할 때 비트코인도 이와 같이 상승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같이 상승하는데 상승률은 리플이 크다. 그래서 그림을 좀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같이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견을 주셨는데요. 도미너스 이제 의견 주신 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재미난 의견 주셨는데, 비트코인 도미너스와 XRP 차트의 유사성, 비트코인 도미너스 차트를 뒤집어 보았다. 그리고 이제 리플 BTC 차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 그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그림을 올려주셨는데, 그림을 보면 지금 이렇게 이 도미너스 차트 거꾸로 뒤집은 그림입니다. 보시면 도미너스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채널 상단맞고 하락하다가 반등을 하는 게 이제 거꾸로 뒤집으니까 하락한 것처럼 보이죠. 하락했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에 나아가는, 이게 결국에 이제 보시면 이 50일 이평선을 지금 확대해 볼까요? 50일 이평선을 지지받고, 물론 살짝 이제 이탈했지만 50일 이평선을 이렇게 깼다가 다시 복귀해 주면서 올라가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런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이, 지금 박별부님 의견은 뭐냐면, 이 모습이 지금 이제 리플 BTC 차트 리플 BTC 차트와 지금 이제 도미너스 차트 뒤집은 것과 모습이 이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제 보시기에도 아마 동일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교 그림을 올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비교 그림을 보면 지금 이제 이 50일 이평선, 하얀색 이 선이 이제 50일 이평선이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도미너스 이게 이제 52평선입니다. 그래서 이 52평선까지 이 둥글게 돌아나가는 51이평선 따라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해주고 다시 리플 BTC 차트 상승,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무너지는, 거꾸로 이제 뒤집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이걸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박필부님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이제 이번 알트장은 XRP가 주도한다. 결국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BTC 마켓 차트랑 달라요. 다른데 특히 이제 대형 알트코인 중에서 리플만 유독 이제 거의 비슷하게 도미너스 뒤집은 차트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도미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알트코인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XRP라는 거죠. 그래서 XRP의 움직임이 결국 비트코인 도미너스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난 아이디어로 이제 의견 주셔서 같이 이제 봤고, 그러면 이제 도미너스 차트를 잠깐 볼게요. 도미너스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너스 지금 보시면 아까 이제 박필우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하락을 해서 현재 이제 69.5까지 내려와 있고, 이건 이제 일봉 차트고요. 4시간봉 차트고, 일봉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일단 50일 이평선은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고, 지금 이렇게 일봉에서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50일 이평선 올라탔을 때 결국 이제 5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이 20일 이평선, 이 세 개의 이평선이 아마 만날 때 2017년도에도 이 세 개의 이평선이 만날 때 그때 이제 쭉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조만간에 이제 이 이평선들이 다 모일 거고, 이 모였을 때 도미너스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 달러 차트와 리플 BTC 차트 간단하게 어제 이제 좀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현재 위치만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지우고요. 일단 리플 달러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인데, 보시면 이렇게 1시간봉 차트에서 이렇게 수렴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수렴하는 모습에서 돌파가 됐어요. 어제 이제 상승해주면서 돌파시켜주고 이렇게 추세선 따라서 쭉 흘러내리다가 어제 야간에 비트코인 빠지면서 같이 출렁 되면서 다시 아래에 있는 이 1시간봉에서 362평선, 202평선 터치하고 반등해서 다시 이 추세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올라온 상태고, 지금 이제 이평선 보시면 이평선들이 완전히 이제 모였다가 그 이평선 1시간봉 이 이평선들을 완전 정별로 만들고, 지금 이제 200일과 360일만 딱 만나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살짝만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200일 평선 당겨주면서 정별이 완전히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정별된 이 1시간봉에서 완전히 이제 부채처럼 펼쳐주면서 발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BTC 차트 보도록 할게요. BTC 차트 보면 BTC 차트 이렇게 삼각수렴 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저점을 지금 계속 꾸준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승해 주면서 이 삼각수렴을 돌파하고 지금 약간 N자 상승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4시간 봉 1시간 봉에서 122평선 저항 맞고 지금 바로 못 넘어가고 있는데 조만간에 넘어가 줄 거라고 보고, 지금 4시간 봉에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22평선에 안착을 했어요. 안착을 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22평선 안착한 이후에 추세선까지 한번 눌러줬고 다시 이제 22평선 위로 올라왔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약간 역회된 숄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한번 더 눌러주는 그 왼쪽 어깨에서 이제 눌러줬다가 반등 나왔던 것처럼 오른쪽 어깨에서 오른쪽 팔 만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추세선까지 한번 눌러주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그림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오른쪽 어깨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왼쪽 팔 만들었던 것처럼 오른쪽 팔을 만들면서 다시 이제 급등 나와주고 여기서 이 추세선 안으로 다시 이제 복귀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 차트까지 봤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한 두 분만 Q&A 정리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양승현 님이 정리를 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상승 관련해서 주요 사항 정리를 해 봅니다.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에서 기준선 34.6 돌파 후에 리플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제 반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에서는 기준선 67.7을 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리플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비트코인이 9,400달러에서 삼각수렴 중인 기간에서 리플이 슈팅이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1차 기준선 장기평선 안착, 그래서 3,768 사토시, 이게 이제 9,400달러, 아까 이제 저는 이제 9,400달러로 받고 또 이제 박필부님 의견처럼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약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35달러, 약 410원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기준선은 달러 차트에서 120주선, 이게 이제 0.46달러, 그리고 원화로 하면 한 540원 정도, 1170원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차 기준선이 일목표에 이제 음운 위에 안착하는 자리인데 이게 이제 5,900사토시, 그리고 달러 9,400달러라고 했을 때는 0.55달러, 원화로 한 643원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해서 세팅이 끝난다. 이번 주 주말까지 해서 세팅이 끝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의 경우 슈팅 상단 기간 도달까지 13일이 걸렸고, 2019년으로 보면 13일 후는 11월 11일인데 세일 날짜 11월 7일 8일에 맞춰서 세력이 슈팅 상단 지점까지의 도달 기간을 이제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세일이 끝나고도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에 맞게 대응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리플 달러 차트 1시간 봉 차트에서 정배열이 거의 완성되고 에너지가 완전 수렴하여 모이고 있다. 그래서 아까 달러 차트 보시면 그 수렴했던 에너지를 잠깐 돌파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눌러주고 다시 이제 이번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제대로 이제 돌파해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씩 수익을 취하는 단타 매매는 재미가 붙어 점점 매매 물량을 늘리다가 계획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했던 부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내가 단타를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단타를 내 원칙을 세워서 원칙대로 단타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만약에 이제 양승현 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500원, 뭐 500원 또는 뭐 600원 이렇게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 지난번 한 590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다시 270원까지 빠지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590원 왔다가 다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방향대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내가 너무 포지션이 과해서 스트레스, 그러니까 생활비까지 다 투입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물량을 좀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방송을 한 편만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 좋은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 이제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굉장히 이제 죄송한
마음에 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컨디션이 좀 좋아지면 제가 시간이 될 때 댓글만 쭉 이제 읽어드리는 또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